안녕하세요. 박수호 기자입니다. 오늘은 간밤에 들어온 미국 경제 소식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어떤 여파를 미칠지 경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건영 부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 미국 시장에서 가장 요즘에 많이 보는 지표가 장기 국채 금리다. 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10년물 장기 국채 금리가 지금 급락을 하고 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와, 기준금리가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그 시장 금리, 특히 이제 10년물 장기 국채 금리가 급락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이제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좀 짚어주셨는데요. 지금 시장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올해 이제 3월 달만 해도 미국 10년물 기준으로 금리가 1.777%로 고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 3월 말의 분위기는 어땠냐면은 성장이 강하게 나온다. 그 다음에 물가도 많이 튈 것이다. 이제 이런 예상들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미국 중앙은행의 페드의 조기 금리 인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딱 맞는데요. 이 세 가지 조건은 결국에는 금리의 상승을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가 조금 이상하게 바뀐 게 이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건 성장과 물가가 크게 오를 것이다라는 말씀하고 중앙은행의 정책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변화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성장 사이드에서의 변화인데 미국 이제 애틀랜타 연준에서 발표하는 GDP 나우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거의 이제 주간 단위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지표가 올해 이제 그 2분기 중반에 한 13%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7.5%까지 좀 빠르게 내려왔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시면 이 GDP 나오는 이런 것들을 반영합니다. 중간에 나오는 소매 판매 지표나 아니면 재고 지표나 제조업 지표나 여러 가지 미국 경제의 성장을 반영하는 활동들 이런 지표들이 하나하나 발표될 때마다 이 GDP 나우 지표가 바뀌게 되는데 최근의 성장 지표는 나쁘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생각보다는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대부분의 IB들이 해외 IB들이 이제 3분기 경제 전망을 하는데 대부분 다 2분기 대비해서 3분기 경제 전망을 소폭 낮춰잡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포인트는 지금 성장 전망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살짝 안 좋다라는 얘기죠. 여기에 이제 델타 변이라는 얘기까지 이제 겹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럼 성장은 그다지 좋지, 생각보다 좋지 않다는 게 1번. 두 번째는 그럼 이제 물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가 굉장히 높게 발표되긴 했지만 이번에도 이제 어김없이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거죠. 이 구성 내역들을 하나하나 보니까 중고차 판매라든지 라찜이라고 하죠. 이제 해외 이제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숙박 이런 거 관련된 비용이 상승을 한 게 소비자 물가 지수의 상당 부분을 반영을 했다. 네. 이거는 일시적인 요인이 강할 것 같다라는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물가가 지금은 높지만 이것도 피크아웃 되는 거 아니야? 이제 고점을 찍고 내려가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하나하나 동의를 얻게 되는 거죠, 시장에서. 네. 그러면 성장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완만하게 좀 가라앉을 수 있다. 네. 물가도 일시적인 상승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정책이 붙게 되는데 네. 이제 성장이 약간씩 둔화되는 상태에서 테이퍼링 같은 것들이 이제 만약 들어오게 되면 네. 이러면은 어쩌면 성장이 예전처럼 강하게 올라온다는 기대감을 조금 더 눌러버리는 거 아니겠냐. 네.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그럼 성장 사이드와 물가 사이드에서 주춤해질 거라는 기대 때문에 굉장히 고점까지 올라갔었던 금리가 이제 완만하게 이렇게 좀 빠르게 이제 하락했던 그런 그림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이렇게 사실은 이제 경제 전망이라는 게 미국 국제 금리라는 건 이제 경제 전망하고 어느 네. 정도 네, 연동이 그렇습니다.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성장, 물가, 정책 이 세 가지 변수를 네. 같이 봐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시장에서 그동안은 3분기 이후 4분기에도 더 좋아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았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네, 모자라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네. 자, 미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 주변에 있는 우리 뉴욕 특파원이나 아니면 워싱턴 특파원이 저희한테 보내오는 자료를 이렇게 보면 일단 여행이나 네. 이런 이 항공주와 관련해서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일단 여행을 잘 간대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이렇게 오히려 사람 못 구하고 이런 것들이 현지 분위기는 계속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고 있는데 델타 변이가 지금 한국에선 지금 뭐 우리 4차 재확산 우려 때문에 지금 현재 셧다운에 가까운 지금 지경에 와 있고. 네. 근데 미국은 좀 다른 이야기 같은 느낌도 네,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미국에 있는 뉴스를 보다가 한국으로 옮겨오면
우리는 거의 뭐 지금 뭐 큰일 난 것처럼 보이는데 이 델타 변이 공포가 미국에서 현지에서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 네. 근데 한국에서는 지금 굉장히 큰 변수가 되고 있다. 네. 이거를 섞으면 네. 세계 경제에서 네. 팬데믹 이후에 그 미국 국채 금리에 영향을 또 미칠 수 있을까요? 네, 추가로? 이제 저도 네, 그 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 중에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델타 변이에 대한 내용들도 어느 정도는 가만히 되는데, 네. 다만 요번에 금리 하락에서는 이 델타 변이가 일정 수준은 영향을 줬지만 이게 결정적이다라고 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 네네. 그런 거 하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3월 말에 1.777%로 고점을 찍은 다음에 금리가 이제 완만하게 이제 하락을 했다는 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난 3, 4월 정도에 이제 금리가 내려오는 국면에서는 사실상 델타 변이에 대한 이슈가 크게 불거진 적은 없습니다. 사실 델타 변이가 제가 기억하기에는 6월 중순 이후에 어느 정도 이슈가 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 전에 이제 금리가 내려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성장에 대해서는 좀 주춤해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은 그 전에 나왔던 거고요. 이런 의구심이 있는 상태에서 델타 변이가 붙으니까 최근에 금리 하락 속도에 가속도를 좀 더 붙인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제 미국 국채 금리 이야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도 여파를 미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뭐 많은 분들이 사실 거시 경제를 이야기하면 일단 먼저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이제 앞으로 증시도 약간 네. 흔들릴 수 있다. 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국채 금리가 우리 경제 시장에서 네네. 벤치마크 지수로 진짜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벤치마크 지수로 보는 가장 큰 이유가요. 미국 국채 금리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는 금리를 볼 때 장기 금리하고 단기 금리라는 걸 보게 됩니다. 장기 금리하고 단기 금리를 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단기 금리는 중앙은행의 정책을 반영을 해요. 네. 중앙은행은 초단기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하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초단기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할 때는 단기 금리에서 제일 먼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장기 금리는 장기적인 경기 사이클을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주는 정책의 효과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실물 경제의 움직임을 반영을 하게 되는데, 네. 그래서 단기 금리의 대표로 미국은 2년 금리를 보고 있고요. 네. 장기 금리의 대표로는 10년 금리를 봅니다. 가장 큰 이유가 이쪽에서의 거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편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쪽에 거래가 많다 보니까 금리를 반영하는, 그 가격을 반영한 루트가 가장 클리어하다. 그래서 이제 이 둘은 이제 지표 금리를 우리는 바라보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당연히 미국 경제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의 그렇죠. 성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 통화 정책, 그러니까 네. 단기 금리도 봐야 되고 미국 실물 경제 움직임, 장기 금리도 같이 바라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는데, JP모건, 미국에 네. 있는 JP모건에서 CEO가 이제 스탁 옵션을 받았다. 굉장히 네. 실적이 좋아져서 네. 그 금융주는 앞으로도 굉장히 괜찮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고, 한국에서도 보면 지금 현재 은행주, 보험주가 이제 기준금리 상승할 것 같으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수혜주야 이러면서 굉장히 많이 지금 오르고 있는 중이었어요. 네. 그런데 국채 금리가 급락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금융주가 네. 동반 약세를 푼다. 네. 이래서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 왜 금융주까지 여파를 미치는 건가? 이걸 궁금해하시는 독자분의 의견이 있었어요. 네. 일단 첫 번째 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국채 금리가 어떤 상황에서 떨어지는지를 볼 필요가 있는데, 성장이 둔화되면서 국채 금리가 내려간다는 얘기는요, 은행들 입장에서는, 특히 미국 은행들 입장에서는 이제 부실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이제 커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서 이자가 싸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성장 자체가 둔화가 되면서 그러면서 금리가 내려가기 때문에 성장에 대한 민감도를 갖고 있는 은행주들이 좀 흔들리는 부분이 있고요. 돈을 네. 좀 덜 빌리려고 할 수 있겠구나. 그렇죠. 예, 그리고 네. 이미 해줬던 대출에서는 부실의 리스크가 이제 생겨날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은행은 단기로 자금을 빌려가지고 장기로 대출을 해주는 그런 구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 금리는 크게 움직이지 않는데 장기 금리가 내려오게 되면 장단기 금리 차가 줄어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마진이 줄어드는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은행주에는 다소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는 있겠죠. 그렇군요. 자, 미국 달러가 강세를 같이 보이고 있어요. 이 지표를 보면 원달러 환율이 연 최고점을 지금 경신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러면 전반적으로는 원래 달러를 많이 사게 되는 게 뭐 결국 이제 그 증시의 악재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이제 그 기본적으로 달러가 뛰어오르게 되면 환율이 뛰면 우리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죠. 주식이 좀 약세다라는 이제 그런 인식들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달러 때문에 주식이 약세다 이렇게 연결하는 것보다는 이번 케이스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냐면 결국에는 환율이라는 거는 특정 국가의 성장을 반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미국 경제가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피크아웃이 된다라는 그런 예상들이 있습니다. 그럼 미국 경제가 약세니까 달러는 약세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렇죠, 생각할 수 그렇죠. 있는데요. 네네. 문제는 뭐냐면 팬데믹 이후에 성장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팬데믹 이후에 보시면은 전 세계에서 소비를 끌어가는 그 핵심이 결국에는 미국의 경기 부양책에 기반한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른 나라들이 수출을 하는 구조였죠. 미국의 성장이 만약에 피크아웃을 하게 된다면 미국의 수출을 하는 경제 의존도가 높은 수출 중심 국가들의 충격이 상당히 생각보다 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경제의 금리가 내려가면서 미국의 성장 둔화를 읽게 되면은 다른 나라들의 성장이 더 빠르게 주저앉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감이 생기죠. 그러면 미국의 성장은 완만히 떨어지는데 다른 나라의 성장이 빠르게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게 되면은 다른 국가들의 통화보다 대비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일 수가 있죠. 아하.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나 이런 데에서도 결국에는 미국의 성장 둔화가 뚜렷해진다라는 거는 분명히 향후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 성장 지표가 움직이는지를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재테크 면에서 봤을 때 원래 달러가 강세가 된다는 게 결국 안전자산을 네, 선호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져요. 네. 그러면 달러를 사는 만큼 사실 금이나 이런 걸로 좀 해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안전자산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러면 달러도 뭐 어쨌든 안전자산이고 또 금도 좀 사놓으면 어쨌든 다른 나라에 혹시나 다른 나라에 가서도 뭐 동등한 가치를 받을 수 있고 이렇으니까 그런데 금 가격은 막 그동안 굉장히 떨어졌다가 굉장히 다시 이제 오르는 상황이었고 근데 달러는 사실은 그 연동되지 않았다가 네. 최근에는 이제 같이 연동되는 그런 네. 그림도 있어요.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금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해석할 수 있는 네. 거는 금이라는 자산이 안전자산으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실제 이제 성장에 대한 해지 자산으로 해석을 하는 게 조금 네.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미국 경제의 성장이 강하게 나오게 되면 그러면 실물 경제에서는 금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금은 결국에는 금리를 준 이자를 붙여주는 자산은 아니고요. 네. 그냥 그 자체로 가치를 보존해주는 하나의 원자재와 같은 특성을 갖고 있는 거죠. 실물 화폐의 특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성장이 강하게 나오게 되면은 굳이 금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주식이나 아니면 더 많은 이자를 주는 채권이라는 그렇죠. 대안들이 생겨나게 되죠. 네네네. 그래서 성장이 강하게 나온다는 얘기가 나왔었던 백신 이제 발표 이후에는 지난해 11월부터는 금 가격이 굉장히 보합세를 유지했던 이유가 미국 경제의 탄탄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컸기 때문입니다. 네. 근데 만약에 아직까지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성장이 꺾일 수 있다는 리스크가 생겨나게 되면은 이때는 금 가격이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최근에 보시면 1,700에서 1,800불까지 금 가격이 뛰어오른 이유 중에 하나도 미국 경제의 탄탄한 성장에 대한 의구심이 네. 약간은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관점에서 한번 우리가 포트폴리오 상에 미국 경제의 약간의 둔화 이런 것들을 반영하면서 일부 정도는 금에도 투자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장 금리 이 하락세는 언제까지 좀 될 거라고 예상되십니까? 근데 결국에는 성장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건데요. 성장에 대한 두려움이 향후에는 하나하나 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민감하게 반응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향후에도 강한 성장이 계속 치고 나갈 것이냐 이 기대감이 크지 않다라면은 박스권에서 유지되는 게 현재로서는 맞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시장 금리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급격한 하락세는 없고 보합세로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겠다. 이것까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